안녕하세요. 단칼에 끝내는 인덱스 투자 11화 시작하겠습니다. 오마이뉴스 기사를 보니까 운둔근님께서 5만원의 원고료를 후원해 주셨습니다. 응원의 말도 남겨주시고 힘이 됩니다. 건승하겠습니다. 인덱스 투자의 장점은 아래 것들이 알아서 자산을 증식해 주므로 투자자는 자신이 정말 하고 싶은 일에 열정을 쏟을 수가 있습니다. 신나는 일이죠. 보통 사람들의 평균적인 삶이 어떻죠? 자, 20대까지는 학업이 전부이고 30대에 이르러서는 가정을 꾸리고 부록 즈음에는 내 집 마련에 주위를 돌아볼 여유가 없습니다. 50대에는 퇴직을 걱정해야 하고 이어서 시갑과 회수를 지나면서 인생의 황혼을 준비합니다. 이렇게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투자에 대해서 눈을 뜨고 실제로 자산 운용을 할 수 있는 시간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복리 수익의 혜택을 제대로 누리려면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버핏은 11살 때 투자를 시작하여 32살에 이미 100만 장자가 되었습니다. 이후 스노우볼을 굴려가며 세계 최고의 부자로 등극을 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스트리트 저널과 인터뷰에서 밝혔듯이 버핏의 부는 65세 이후에 90%가 이루어졌습니다. 자본주의가 그래요. 종잣돈을 만들기까지가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나 일정 수준의 궤도에 오르면 돈이 돈을 불러요. 그러면 연평균 10% 정도의 수익률이 30년이라는 시간을 만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 봅시다. 자, 20대부터 적립식으로 인덱스에 투자를 하기 시작하여 50대까지 30년을 이어갑니다. 첫 투자액은 500만 원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매년 50만 원을 추가로 투입한다고 가정을 해 볼게요. 특별히 이 금액을 설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절대 다수의 개인 투자자들이 운용하는 평균 투자금이에요. 자, 어쨌든 첫 해에 500만 원을 투입하고 2년 차에는 첫 해의 수익금에다가 50만 원을 더해서 재투자, 3년째에는 2년의 수익에 50만 원을 추가 불입, 이런 식으로 30년입니다. 그러면 10년 후에는 약 2천만 원으로 불어나고 20년을 넘기면 5,700만 원, 그 다음에 30년이 되는 해에는 1억 5천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추가로 투입하는 50만 원 없이 그냥 초기 원금 500만 원만 투자한 것과 비교해 보면 그 차이는 매우 큽니다. 재투자가 없으면 이보다 8년이나 늦은 35년째 되어서야 비로소 1억 원을 넘기게 돼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 간극은 더욱 벌어지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어느 정도의 자금으로 얼마나 오랫동안 투자하느냐 하는 것이 관건임을 알 수 있어요. 시장 수익률을 따라가는 장기 투자는 보통 사람들도 부자가 되는 길입니다. 우리는 돈이 스스로 일하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일에 노력을 쏟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인덱스 투자로 고수익을 노려보겠다고 하면 벌어놓은 재산을 까먹는 것은 물론이요, 불행한 말년을 보낼 수도 있어요. 만약 투자 기간이 60년으로 늘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렇게 긴 시간은 불가능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투자에 대해서 눈을 떴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에요. 당대만 생각하지 말고 후대를 보십시오. 자, 가정을 꾸린 후에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부모는 그 자식을 위해서 500만 원을 인덱스에 투자를 합니다. 아이의 이름의 증권 계좌를 만들고 ETF를 사는 거예요. 방법은 위에서 설명한 그대로입니다. 이윽고 당신의 자녀가 커서 사회생활을 할 때쯤이면 대략 30대 초반이 될 것이며 그때까지 굴려온 계좌를 넘겨줍니다. 바꿔 말해 상속세 없이 재산을 물려주는 셈이 되는 겁니다. 자, 이는 예시를 위한 방법입니다. 실제로는
증여세가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아예 처음부터 목돈을 한 번에 주는 것이 좋습니다. 현행법에서는 미성년자에게 2천만 원까지가 비과세입니다. 세무서에 신고만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자, 어쨌든 이렇게 장성한 자식은 이렇게 물려받은 투자 자산을 어떻게 쓸까요? 매도하여 신혼살림을 꾸리는 데 보태거나 세계 여행을 하면서 더 큰 세상을 보려 할 수도 있고 그 밖에 다른 용도로 쓸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부모의 영향을 받아서 자신이 은퇴하게 될 60대까지 인덱스 계좌를 보유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60년 동안에 9.5%의 복리 수익을 계산해 보면 놀랍게도 23억 원이 나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30년을 키운 ETF 자산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빈손으로 시작하는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한 세대나 앞서간다는 얘기입니다. 출발선이 달라요. 이 시간의 무게를 극복한다는 것은 어쩌면 당대에는 따라잡기 힘든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부모로서는 재산을 물려주는 것보다 이러한 투자관을 자연스럽게 터득하게 해주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한국인들은 투자에 대해서는 아무런 생각이 없었어요. 자식 교육에 많은 노력을 쏟다 보니까 정작 자신의 노후 준비에는 소홀했습니다. 과거에는 은행에 돈을 맡기기만 하면 아무런 노력 없이 두 자리 숫자의 수익률을 낼 수 있었습니다. 예적금만 성실히 적립을 하면 나중에는 알부자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한 해도 손해보지 않고 복리 수익을 누릴 수 있었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지금은 2%의 수익률조차도 내지를 못합니다. 구매력 하락을 가져오는 인플레와 세금을 감안하면 오히려 퇴보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자, 직장인이 수십 년간 뼈 빠지게 일해가지고 과연 집 한 채를 쉽게 장만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 노후를 대비하고 아이들을 번듯하게 키우고 부모님께 용돈도 드리며 효도할 수 있겠습니까? 내 코가 석자이니까 마음만 있을 뿐이에요. 따라서 투자는 생존을 위해서도 필수적으로 해야만 합니다.